공모 지원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공모 지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미리 작성을 해두셨다가 맨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 그때 한 번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 이제 공모 지원서 작성 전 유의사항인데요. 그 공모분의 이제 모집 부분하고 참가 자격 내용을 꼭 숙지해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모집 부분은 총 5개 부문으로 개인 예술, 생활 예술, 전문 예술, 장애 예술, 전시 이렇게 5가지 분야이고 지원 대상은 다음 보신 것과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모집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작년과 다르게 이제 그 생활 예술에서 이제 분야가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생활 예술은 단체만 지원을 받게 되고 개인 예술은 개인과 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문 예술 단체 그리고 장애 예술 개인 팀 단체 전시는 개인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모집 부문별 공모 지원서가 모두 다르게 지금 공고문 내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그 각 맞는 공고문에 맞춰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이 공고문이 지금 이제 한글 파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를 반드시 이제 PDF 파일로 전환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공모 지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꼭 반드시 PDF 파일로 전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방법은 이제 그 공고 홈페이지 내에 그 안내 영상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 놨으니까요. 해당 부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공모 접수 기간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다음 주인 4월 11일 금요일 17시까지 지원을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접수되는 메일 기준으로 이제 서버 시간 기준으로 접수 마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분 전에는 17시에 10분 전에는 미리 메일을 보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복 지원 관련된 부분 설명드릴게요. 그 한 개의 모집 부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모집 부분과 소속을 달리해가지고 중복 지원을 불가한 것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다른 전문 단체 이름 같이 올려가지고 그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각 부문별 모집 자격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고문 반드시 확인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서로 제출 시에 이제 메일 제목하고 첨부 파일명하고 첨부 파일 형식을 꼭 준수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꼭 반드시 PDF 파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한글 파일 그대로 제출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스캔본을 따로 별도로 보내주시는 분도 있는데 해당 파일들 또한 모두 PDF 파일 한 파일에다가 넣어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주실 때는 그 이메일 제목과 보내주신 첨부 파일명을 모집분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팀 또는 단체명을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옆에 보이다시피 예시로 지금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서 양식은 임의로 변경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작성서체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로 맑은 고리에 10포인트 검은색 줄 간격이 60%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간혹가다가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양식에만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페이지가 깨지는 듯 등의 이제 확인이 이제 불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제출 전에 파일을 열어보셔가지고 본인의 PC에서 파일이 잘 열리는지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메일 발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간혹 저처럼 이제 이렇게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간혹가다 윈도우에서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윈도우 PC에서 한번 꼭 더 확인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공모 지원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다시피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다 작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서류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에 보이는 지원자 개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원자 개요에는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상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인인 경우에 본인 이제 활동명이 있으시더라도 개인의 본명으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는 단체 등록증상의 대표자와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 팀명 같은 경우에도 단체 등록증상 나와 있는 등록된 팀명이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명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자의 그 연락처와 이메일을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원자의 그 팀 또는 단체로 이제 지원을 하신 경우에 지금 아래에 보이다시피 실현자 수를 작성하는 란과 담당자에 대한 이제 그 정보에 대한 이제 정보를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요. 해당 부분들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출연자 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출연자 명부에 있는 인원수와 동일하게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해당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담당자, 실무 담당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을 그대로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운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지원 내용의 장르 및 세부 장르를 이제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 지금 칸이 앞에 보시면은 지금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보이실 거예요. 앞 칸에는 지금 먼저 공연에 써 있는 것과 같이 서양음악, 국악, 무용, 가원예술, 퓨전음악 그 외 중에 하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연에 대한 부분은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뭐 클래식이다 하면은 클래식, 뭐 가야금이다, 뭐 풍물이다, 마술이다, 연극이다, 뭐 풀물놀이라든지 이제 본인 그 팀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이제 공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이제 명칭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그 이제 서명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 접수 지원하시는 날짜와 함께 그 대표자 서명을 작성을 하시고, 그 옆에 이제 서명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PC에서 그냥 타이핑으로 해서 그 서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서명을 해주신 경우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불인정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보시다시피 사진으로 찍어서 입력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뭐 휴대폰에 요즘에 이제 펜이 달려 있는 휴대폰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캡처를 해서 저 안에 넣어주신다든지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뭐 도장이 있으시다 하면 똑같이 도장을 빈 종이에다 찍은 다음에 그 파일에다 같이 삽입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활동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맨 윗부분에는 이제 성명에 대한 부분은 1페이지의 공모 지원서에 작성하는 이제 성명 또는 팀명, 단체명을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고유번호증이나 뭐 단체 등록증이나 이러한 이제 서류에 있는 그 명칭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장르 세부 장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앞부분에 이제 두 칸으로 나눠져 있고 그 부분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그 작품 형식 및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자유롭게 많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체의 경우에는 지금 그 거리 공연과 방송 공연 일정이 모두 작성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 같이 그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위아래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도 되니 꼭 반드시 채워가지고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에 대한 기대 효과를 제 아래 칸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개인, 팀, 단체 소개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맨 위에 개요란에는 성명과 공모 지원자의 성명과 동일하게 앞에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와 동일하게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활동 기간, 활동 분야, 활동 지역,
을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 목적 및 소개 주요 이력 또한 양식에 맞춰서 자유로운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공연 영상 링크를 넣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별도의 파일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접수가 되지 않고 반드시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등의 이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뒤에 이어지는 유튜브 올리는 방법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드릴 텐데요. 해당 부분은 이제 아트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에도 같이 올라와 있으니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앞쪽에 지원자의 성명은 동일하게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여자 성명도 같이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옆에 개인정보 등 동의 여부 표시란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예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정보를 이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옆에 서명 또는 이인란에다가 이제 서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앞쪽에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작성할 때와 동일하게 사진이나 아니면 디지털 펜을 이용한 서명을 진행해 주시거나 아니면 도장 날인을 캡처나 아니면 스캔을 떠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프로그램 터치를 이용한 폰트를 이용을 해서 서명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원자 주민등록 초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 반드시 초본이어야 됩니다. 지금 제 아래 보이듯이 등본이라 적혀 있는 것은 절대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초본을 발행해서 선고해 주셔야 되고,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화면에 보시면 지금 발급일자라고 써 있는 부분에 아래쪽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이 날짜가 3월 28일 이후, 올해 3월 28일 이후 발급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 주소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다시피 한 페이지에 현 주소가 같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본인이 이사를 많이 다니셔가지고 여러 주소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현 주소가 아마 나오게 될 건데 현 주소가 보이게끔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날짜가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만약에 동사무소나 이렇게 가서 발급받으시다 보면은 간혹 마지막 페이지에는 일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맨 앞장과 맨 마지막 장을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내주실 때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반드시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정부24를 통해서 이제 발급받으신 경우에 뒷번호를 가리게끔 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간혹 가다가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다시피 약간 해당 부분만 약간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옆에 보이다시피 전체 페이지를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선택적인 부분인데요. 팀 내에 2007년 이후 출생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 동의서에 각 양식에 맞춰서 모든 정보를 다 작성해 주시고 날짜를 작성해 주신 다음에 동일하게 부모의 성명과 서명을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앞단과 같이 다 디지털 서체를 이용한 서명을 하게 될 경우 불인정 처리가 되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산점 대상 증빙자료도 이제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팀의 기회예술 소득인, 장애인, 세터민, 다문화 가족이 해당될 경우에 실현자의 30% 이상이 있는 경우에 증빙자료 제출 시 총점의 최대 10%
10%의 추가 각점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산점대상 제출금빙 자료로 기회예술 예술인의 경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거래 내역서를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세터민인 경우 북한 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등 세터민이 발급받을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다문화 가족인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 기준의 이제 기본 증명서와 출연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두 가지를 모두 다 제출해 주셔야지 각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 꼭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모지원서 이제 작성 요령 중에 이제 개인 팀에 해당되는 서류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앞에 보이다시피 개인예술팀과 장애예술팀 이렇게 두 가지 분야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연자 주민등록 초본은 아까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과 동일하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각 팀 내에도 이제 경기도민이 아닌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뭐 서울이시라든지 뭐 인천이시라든지 또는 뭐 강원도 쪽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는 지금 경기도민 출연자의 초본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앞에 이제 대표자 동일하게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현 주소와 발급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또 앞에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부분은 마스킹을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초본 전체 화면이 다 나올 수 있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등본을 또 제출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등본 제출 시에는 인정되지 않는 거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공모지원서 단체별 이번엔 단체 분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생활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장애예술단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단체 등록증 첨부하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각 부문에 맞는 서류가 있습니다. 생활예술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등록증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고요. 네. 전문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 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서,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5가지 서류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애예술단체의 경우에도 전문예술단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가 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경기도인 단체의 등록증을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 및 스캔해서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해당 서류에 대한 경고로 지금 넣어드렸는데 이 5가지 종류의 지금 등록증을 첨부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확인되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공모지원서 단체용 팀과 단체에 해당되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예술팀과 생활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장애예술팀과 단체입니다. 네, 출연자 명단은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명단은 지금 옆에 보이는 예시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주요 예술 경력에 이제 엄청나게 막 구구절절 적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꼭 반드시 많은 것을 작성할 필요가 없이 정해진 칸 내에 웬만하면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명단에는 이제 꼭 출연자, 실제 공연하는 출연자의 명단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공연하지 않는 대표, 기획, 행정, 총무, 회계, 사진 영상 등의 스텝은,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하지 않는 스텝은 모두 명단에 포함시켜 작성하지 않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표자분들께서 같이 무대에 오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이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모지원서 1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실현자 수와 출연자 명단의 인원수는 일치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장애예술에 이제 해당되는
공고문에 공모 지원서의 작성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예술인 증빙자료가 있는데요. 그 장애인 등록증 발급 대상 중 예술활동 증빙자료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서 또는 예술저작물 또는 문화예술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입금 내역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예술 단체 지원 시 실현자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장애인 등록증과 같은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전문예술 분야 단체 지원에 대한 작성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부해 주셔야 되는 자료로는 전문예술인 증빙 자료가 있고요. 지원서에 작성한 실현자의 50% 이상이 전문예술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술 관련 전공자의 졸업증명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행한 예술활동 증명확인서, 국가고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만이 이제 증빙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고요. 그 예술 관련 전공자의 재학증명서나 졸업예정 증명서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인정이 되지 않고, 그리고 국가고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받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부분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활동 증명서가 공고일 이전까지만 유효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니 해당 부분 이제 날짜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재발급 받으셔야 되는 분은 빠르게 재발급 받아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문예술과 전시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예술과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전문예술 단체에 이제 지원하셨을 경우에 최근 2년 사이에 이제 활동 실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가 주최 주간 등 표기가 포함되어 있는 포스터, 사진, 리플릿, 프로그램북, 본문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간혹가다 여기에 이제 팀명만 나와 있거나 아니면 뭐 출연자만 나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 지원하는 분들의 이제 성함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같이 제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전시 지원 시에는 출품을 할 이제 5장 이상의 작품 사진을 이제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실제 전시 시에 그 해당 작품이 실제로 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모 접수 이후에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해당 부분 참고해서 신중하게 자료 첨부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 준비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예술 또는 전시 부문 이외에도 모두 양식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꼭 이 부분은 꼭 채워 넣어서 보내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택 제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넣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을 이제 저희가 모시기 전에 이제 사전에 질문 좀 받아본 것들 조금 몇 가지 추려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작년하고 올해가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예술, 전문예술, 장애예술, 기획소득예술로 해가지고 총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지고 그 거리공연, 경문공연, 전시 분야로 해가지고 각각 나눠져 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이제 분류를 좀 더 세분화를 해서 개인예술, 생활예술, 전문예술, 장애예술, 전시 총 5개 부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예술 같은 경우에는 개인 또는 팀일 경우 거리공연 1회, 생활예술 단체일 경우 거리공연 1회와 방문공연 1회, 전문예술단체일 경우 생활예술과 동일하게 거리공연, 방문공연 각 1회씩 진행됩니다. 장애예술 개인 또는 팀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거리공연 1회, 전시는 개인 부문으로 그 여러 이제 개인이 모여가지고 그 합동으로 전시를 하는 부분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렇게 왜 변경이 되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작년과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지원을 하면서 약간 이제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을 올해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체 등록증이 꼭 있어야지 참가 가능한가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생활예술, 전문예술, 장미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등록증이 꼭 있어야지만 참가가 가능한 부분이고, 이 해당되는 이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예술 개인이나 팀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서류들이 옆에 적혀 있는데요. 아까 화면으로도 이제 예시로 보여드렸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단체 인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 생활예술, 전문예술, 장애예술 단체 부문 지원 시 실현자로 5인 이상이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반드시 명단을 작성을 해주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인 예술팀으로 방문 경험 공연을 하고 싶은데 불가능한지에 대한 이제 부분을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해당 부분은 이제 올해 공고에서 이제 지원 사항이 변경된 사항으로 개인 예술팀 부문으로 지원 시 거리 공연 1회만 가능한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이제 공연 일정과 장소를 알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일정과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또 공모 지원에 이제 선정이 되신 분들은 이후 저희 말고 이제 운영대행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안내에 따라서 일정과 장소를 협의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연 진행 방식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고요. 거리 공연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5개 팀 내외 통합 공연이 진행이 되고, 지역별 다중 밀집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방문 공연 같은 경우에는 1개 단체 단독 또는 2개 단체 합동 공연으로 문화소외시설 등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거리 공연이나 방문 공연에서 단독 공연이 가능한 부분을 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거리 공연은 통합 공연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 공연은 단독 공연도 가능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활동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이 있었는데, 작품명, 공연 현식, 콘셉트 주제, 프로그램, 출연지, 세부 계획을 공모 지원서 서식에 맞춰서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 밑에 지금 나와 있는 서식을 변형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서식에 맞춰서 짧게라도 괜찮으니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정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미비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서류들을 미비 없이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 앞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공모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네, 경기아트센터 전혀 관련이 없는 관계자들로 구성이 된 외부 심사위원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고지원서 PDF 파일 변환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작년에 좀 많아서 제가 번외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글 프로그램 상단에 이제 파일을 누르시면은 아주 직관적으로 지금 PDF로 저장하기라는 메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당 메뉴를 이용을 하셔서 PDF 파일로 꼭 전환해서 전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링크를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작년에 좀 많았던 걸 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만드는 방법을 경기아트센터 공고문 페이지 내에 그 영상 2번에다가 같이 지금 아까 PDF 파일 앞전에 설명드렸던 PDF 파일 변환 방법까지 해가지고 그 같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넣어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을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거리로 나온 예술 유튜브 링크 생성 및 공모 지원서 PDF 파일 변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계정 및 채널 생성. 기존 계정 및 채널이 있는 경우 업로드 진행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유튜브 계정 생성. 1. 유튜브 접속 후 우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좌하단의 계정 만들기 개인용 순으로 선택합니다. 3. 이후 절차에 따라 유튜브 계정을 생성합니다.
유튜브 채널 생성. 1. 유튜브 로그인 후 우상단을 만들기 버튼 선택 후 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선택합니다. 2. 프로필 생성 창이 나오면 이름과 핸들 입력 후 채널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영상 업로드. 1. 유튜브 로그인 후 우상단을 만들기 버튼 선택 후 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선택합니다. 2. 동영상 업로드 창이 나오면 파일 선택을 눌러서 영상 파일을 찾거나 파일을 풀어넣어서 영상을 업로드해 줍니다. 3. 업로드 창이 나오면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시청자층 탭에서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를 선택합니다. 이후 공개 상태 탭이 나올 때까지 다음을 선택합니다. 4. 공개 상태의 저장 또는 게시 부분을 공개 또는 일부 공개를 선택하여 준 뒤 저장을 클릭해 줍니다. 이때 비공개를 선택하는 경우 영상 재생이 불가하여 심사가 불가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생성. 유튜브 메인의 좌측 메뉴에서 내 동영상을 클릭해 줍니다. 2. 업로드 영상 목록에서 업로드한 영상을 찾아 유튜브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3. 영상 하단 메뉴의 공유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4. 공유 창이 나오면 하단의 복사를 클릭한 다음 공모 지원서에 붙여넣어 줍니다. 이때 시작 시간을 체크박스를 체크 후 시작 시간을 지정해 둔 뒤 복사 버튼을 클릭해 주면 해당 부분부터 영상이 시작이 되니 긴 영상 내 여러 팀이 나오는 경우 활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